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2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5일밖에 남지 않은 때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집권하면은 대한민국 적화하는 시간 문제다라고는 발언으로 문재인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던 고영주 변호사가 오늘 확실하게 확정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고는 이미 2월 11일에 선고되었는데 11일이 지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5-2 형사부 판결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판결문 전문을 낭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낭독드리고 이 재판에 방청도 하고 특별히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박지원도 공산주의자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원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언론인, 지식인, 많은 우리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 고영주 변호사의 이번 재판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박지원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받았다. 그런 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5-2 형사부의 원정숙 판사, 이관영 판사, 최병률 판사 세 분이 서울중앙지법 5-2 형사부에서 최종적인 판결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전문을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예님, 고영주 변호사님 당연한 결과 축하드립니다. 근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고영주 변호사의 명예훼손 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문입니다. 검사는 이런 사람들이고 변호인은 민경식, 우인식 다 이렇게 좋은 변호사들이 원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8월 23일 선고이고요. 환송전 당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8월 27일 그리고 환송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1년 9월 16일 선고하고 그리고 판결 선고가 2022년 2월 11일인데 오늘 2월 22일에 이 판결문이 바로 송달이 됐습니다.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고영주 피고인은 무죄. 정말 아주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피고인 고영주는 무죄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지한다. 자, 지금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입니다. 소송의 경과는 검사는 고영주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영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입니다. 이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했다. 환송 전 당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원심 무죄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고영주는 불임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는 문재인입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문재인은 불임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 전복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고영주의 발언, 이하 공산주의자 발언이란다.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서 피고인 고영주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게 2심입니다. 피해자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안검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 문재인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온 피고인 고영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고영주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치 못한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고영주의 발언, 이하 인사 불이익 발언이라고 한다.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 피고인 고영주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검사는 환송전 당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고영주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고영주의 발언은 피고인 고영주의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환송전 당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같은 하나의 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은 바로 서울 중앙지법 5-2 형사부로 환송하였다. 자, 이 법은 심판범위입니다. 1. 상고심,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환송전 당심 판결 가운데 인사불이익 발언 부분도 이 법원의 이관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전 당심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 범위는 공산주의자 발언 부분에 한정된다. 이 항소 이유서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입니다. 피고인 고영주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 고영주는 허위의 사실들을 기초로 피해자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며 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공산주의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여 설파함으로써 피해자 문재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켰고,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고영주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문재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고영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럼 3. 직권 판단입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전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판결문을 대법원 가서 파기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또 씁니다.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고인 고영주는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사실 피해자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관련 피고인들이 1982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피고인들이 2012년 8월 23일 재심을 청구하여 2014년 9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일명 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 사건의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 그러지만 부림 사건의 원 판결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불법 체포 감금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을 이유로 한 일부 재심 사건을 변호하였을 뿐이며 2003년경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고영주가 위 불임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이유로 당시 검사장이던 피고인 고영주의 인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 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영주는 2013년 1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자회의장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흥 신년 할애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약 4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이 박스 안에 든 게 이제 고영주의 신년 할애 발언입니다. 좌파 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주신 것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마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적화될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제 경험담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불임사건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변호를 해서 그때 불임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해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그 불임 사건의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축약을 하면 불임 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공산주의 사회가 곧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임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이 불임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변호한 사건 기록도 다 보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불임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임사건 관련자들이 이게 공산주의 운동인 걸 알고 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고 쟤네들은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했는데 공산주의도 안 됐는데 저한테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임사건 때는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텐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나를 심판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공산주의가 안 됐는데 저를 심판한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제가 더럽다 그러고서는 검사장직을 그만뒀는데 그러면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한테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검사를 한 것밖에 없지 제가 무슨 다른 비리가 있었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아니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하면서 계속 저를 비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불임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제 대표적으로 이호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년하루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고영주는 피해자 문재인은 불임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고 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안검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온 피해자 문재인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온 피고인 고영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고영주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치 못한 인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이 법원의 판단 기준 1.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소한다 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소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제 대법원에서 한 것을 이 밑에 지방법원이 따로 벗어날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이 사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환송 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변동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고심으로부터 이 사건을 환송받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5-2 형사부는 환송 판결이 파기 이유로 한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판단 1. 관련 법리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다양한 의견은 창의성의 발현이며 잘 차려진 풍요로운 밥상과 같다.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요체이고 비판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 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어느 표현이 주체와 생위를 지적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 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 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 피고인 고용주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 고용주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 문재인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 고용주의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고영주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중 그 불임사건의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부분은 문맥상 피해자가 불임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해자는 1982년 불임사건 당시에는 변호인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임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는 시기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산주의자 발언의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불임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고영주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해자 문재인은 불임사건 변호인이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자다. 피해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된다고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먼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여기서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상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 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분당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는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기도 한다.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의 유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개인마다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견해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고영주의 전체적인 발언의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고영주가 피해자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 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고영주가 피해자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였더라도 이를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 피해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고영주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발언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발언은 피고인 고영주가 피해자 문재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피해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 이 역시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고영주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였음을 자축하는 정치적 모임에서 대부분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는 청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과거 오랜 기간 공안검사로 일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피해자 문재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공산주의자 발언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고영주의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 문재인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두고 피해자 문재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원정숙 판사, 판사 이완영, 판사 최병률 이렇게 해서 22일 바로 오늘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고영주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제가 오늘 낭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고영주 변호사의 이 발언이 지금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9년 이상이나 끌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정말 무죄도 받았다가 다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이 서울중앙지법 5-2 형사부에서 완전한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 판결문은 역사적인 명판결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숙 우리 재판장님, 이관영 판사님, 최병률 판사님 아주 이런 훌륭한 재판을 하시고 그동안 1심 그리고 대법원 재판을 맡아주셨던 대법관님과 우리 판사 여러분들, 재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이런 소신 있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가 발언한 것은 무죄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공산주의자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독한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문재인이도 고영주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이재명은 별명이 고소대마왕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하겠다는 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영주 변호사님의 용감한 발언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또 각급 재판부 정말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소신 있는 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